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예비 24학번 조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남대생 기숙의대관 호법에 위치하고 있는 의대관에서 물리1을 제일 처음에 수강을 하다가 물리2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치대를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또 길거리에도 프레카드를 걸을 정도의 경사스러운 일인데, 혹시 뭐 프레카드 걸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마을에 2개 정도 거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게 뭐 대학교만 들어가도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서울대 치대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런 그 경사스럽고 기쁜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고 정말 인내하고 참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우리 조준영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서 서울대 치대 합격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공부의 라이프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해보시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특히 저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서울대 치대를 갈 수 있는가 궁금해하시거든요. 본인의 이제 유년 시절이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한번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수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수학을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숫자를 접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공부는 그냥 막 많이 한다기보다는 한 학년, 두 학년 정도 거를 앞서서 공부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기탄 수학 같은 연산 교재들로 이제 수학 연산에서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연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영어나 과학은 공부한 적은 없고, 그냥 예체능, 체육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배드민턴도 했고 야구도 했고, 가끔 이제 태권도랑 축구도 조금씩 했었고, 그다음에 피아노도 잠깐 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어릴 때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책 한 권 읽으면 게임을 30분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책을 조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딸한테도 그 방법을 한번 써먹어야 되거든요. 네. 요즘 우리 딸은 그 유튜브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기탄 수학을 안 하고 네. 그 구몬 수학을 하거든요. 근데 뭐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밑거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있었군요. 수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혹시 고등학교 진학을 어떤 또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는 그냥 학교 공부만 따라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수능 공부를 하진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미적이나 아니면 과목들을 조금 내신 준비를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뭐 고등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뭐 인강을 들었거나 뭐 아니면 학원 수업을 학교 다니면서 좀 들었거나 뭐 그랬습니까? 일단 학교 수업은 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아예 수능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인강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현역 하실 때는 인강이나 학원 혜택은 거의 받지 않았다? 일단 책을 사서 그냥 제가 풀긴 했는데 강의를 챙겨 듣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시간들은 잘 길러졌던 것 같고 네. 이제 혼자 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특별히 뭐 인강이나 학원 도움 없이 스스로 그냥 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요. 네.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그 재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능날 루틴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루틴이 관리가 되고 또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학원도 찾았는데 게다가 시설까지 좋은 얼마 전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까지 좋은 학원이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면학 분위기를 한번 확실히 잡아서 자기 멘탈을 좀 관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기숙학원을 가야 되겠다. 선택을 했고 시설까지 좋은 곳이 없을까. 그래서 의대관을 선택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관에서 시즌 제로부터 공부했습니까? 네, 시즌 제로부터 했어요. 그럼 시즌 제로부터 특별히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후 다음 주가 이제 시즌 제로가 끝나고 정규반 39주 시작이거든요. 네. 혹시 그 미리 보기처럼 의대관 기숙 1년 생활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즌 제로 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 수능 때 이제 대학 최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응시를 했을 때 등급이 31314가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31314. 국어가 3등급, 수학은 1등급이 85점 턱걸이로 나왔고요. 영어는 78점, 그 다음에 물리 1이 40점 중반쯤 받은 것 같고, 그다음 화학 2가 35점을 받아서 31314가 떴는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선택 과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탐 선택 과목을 이제 물리 1, 화학 1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시즌 제로 때 목표는 물리 화학을 조금 내 걸로 만들자, 나만의 풀이 방법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즌 제로를 시작을 했고, 시즌 제로 때 제 수업 들었었어요. 아니 그때 선택 과목을 하나만 들을 수 있어서 그렇죠. 처음에는 화학 1을 골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 1이랑 물리 1 기출 문제집을 혼자 다 풀면서 그냥 단순히 보고 매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해설지랑 다르게 나만의 풀이로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교재에 붙어 있으면 뒤에 정답하고 해설지가 있는데 우리 조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의 해설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풀어보자. 특별히 이제 사실 해설지에다가 굉장히 빠른 풀이 같은 걸 녹아내지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 스킬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 제로는 이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반이 39주를 달렸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가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딱히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것 같긴 해요. 일단 제 처음 목표는 이제 방학 동안 공부했던 수학이랑 과학 말고 국어 점수를 올리자 였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덮을 때 국어가 83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작년 수능 점수가 86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조금만 90점대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3, 4, 5월 달에 국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6시 40분까지 아침 식사인데 실제로 6시 20분에 밥을 먹고 바로 이제 강의실로 올라와서 국어 모의고사를 1시간 40분 동안 푼다든지 1시간 20분 동안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월 평가원 칠 때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국어가 90점대가 나오는 점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본인이 수학은 좀 자신감이 있었고 네. 국어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제로 때는 과탐을 변경했기 때문에 또 변경 과목에 집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게 이제 물리 1을 물리 2로 바꾸게 된 계기, 또 화 2로 바꾸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일단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국어나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이제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 제가 물리 1을 하나를 틀렸어요. 네.
그래서 48점이 나왔는데 백분위가 97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과목들 백분위랑 표준 점수를 보는데 물리2가 80점, 90점 가까이 나오는 예상 표준 점수였고 화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물리1, 화학1을 할 게 아니라 물리2, 화학2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재 선생님을 이제 찾아갔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료는 내가 다 주겠다. 예.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선택 과목을 좀 더 자신 있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준영 학생이 그냥 물원 화원을 고집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표점이 가장 잘 나온 화투 물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 점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점을 맞지 않았잖아요, 수능에. 원점수로. 그래서 이 원점수 만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투를 선택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 구독자님들께 자기 점수를 좀 공개해 주시죠. 합격도 하셨습니다. 국어는 원점수가 90점이고요. 그다음 수학은 100점 나왔고 이제 과학에서 물리2 같은 경우는 42점, 화학2는 47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점수 말고 표준 점수로 환산한 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몇 점이 나왔죠? 서울대학교 환산 점수 했을 때 434.8점이 나왔어요. 제가 430 4.8.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험생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점수가 무슨 차이가 이렇게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점수가 아니라 입시에 필요한 점수는 현지 점수이기 때문에 과목 간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투, 화투 물투를 선택해서 이런 결과를 전략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물투, 화투를 또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 과목으로, 원 과목에서 투 과목으로 전향하고 싶은 친구들 어떤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학생은 해도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재수할 줄 알았으면 현역 때 그냥 물리나 화학을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그 얘기가 물리나 화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약간 나만의 방법 아니면은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고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2나 화학2를 할 때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를 모두 다 했었기 때문에 이 네 과목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수험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처음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데 내가 물리2 아니면 화학2를 처음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굳이? 라는 생각이 그렇죠. 진입 장벽이 좀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성학원 홈페이지에 입결이 발표가 됐는데 어차피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7명이 갔는데 그 7명 중에서 원원 선택자가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준영 학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꼭 투가 표점이 유리하니까 표점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물투나 화투나 투 베이스가 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시작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괜히 표점 잘 나온다고 투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굳이 이런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6평 점수, 9평 점수는 어땠습니까? 6평 점수는 이제 국어 95점, 수학 93점, 물리 48점, 화학 50점이고 9평 점수는 국어 95점, 수학 100점, 과탐 50점, 50점. 그러니까 이제 국어 빼놓고는 거의 물이 오른 상태였죠. 그래서 실제로 뭐 9평 빌보드에는 거의 의대가 최상위 그룹 1등한 그 그룹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수능 날 어제 또 개인적으로 연락한 친구가 한양대 의대 합격한 친구는 수능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러는데 수능 전날 어땠습니까, 컨디션은? 사실 이제 재수 학원을 다니면 좋은 점이 학원 안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이제 제 실력이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있고 아니면 강대 모의고사 등을 치면서 이제 어떨 때는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고 어떨 때는 조금 자신감을 얻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냥 대략적인 저희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 등급도 있고 예상 백분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능에서 떨린다기보다는 진짜 말하는 게 하던 대로 모의고사 친다는 느낌이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만 풀지 않는다면 하던 대로만 한다면 나는 뭐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수능처럼, 수능은 평상시에 모의고사처럼 이런 자세로 이제 임하면은 그게 이제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그게 생활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혹시 이제 다 입결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강남대성하고는 네. 그 빌보드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덕후라든가 뭐 이렇게 강모라든가 봤을 때 빌보드 최상위에 몇 위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까? 의대관 빌보드에서는 1등, 2등, 5등, 6등 다 해봤고요. 네. 대성 전체 빌보드에서도 3등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1등도 해보고 대성 전체 3등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여러 모의고사 중에 제일 안 좋았을 때는 몇 등까지 해봤어요? 제일 안 좋았던 모의고사가 사실 수능 2주 전에 쳤던 모의고사인데 터프. 네. 대성 전체 260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라는 게 말 그대로 모의고사인 것이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준 건데 이게 뭐 1등 의대관에서 1등 한 적도 있고 뭐 대성 전체에서 3등 한 사람도 결국 250등 막 이런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빌보드는 그게 이제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기부여, 대략적인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게 수능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험 생활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 혹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좀 본인들도 슬럼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 슬럼프들은 어떤 게 슬럼프로 느껴졌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제 수험생들, 대식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5월 강대 모의고사에서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예. 의대관 1등을 그때 했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뭘 더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공부를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 이뤘다.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긴 한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각오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셨겠죠.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했었고 담임 선생님 아니더라도 이제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이 과목 이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주로 상담을 했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답변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공부라는 걸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랑 그 다음에 한국사 과목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수학이랑 한국사 공부를 진짜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번 주에 뭐 시즌 제로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종강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지금 금요일인데 수요일날 시즌 제로 6주를 종강을 했는데 이제 6주 해갖고 다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슬럼프하고 좀 상위권들이 겪는 슬럼프로 다른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와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른 대답을 하는데 우리 조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강모 1등을 해보니까 더 이상 공부할 거리가 없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
네, 좋아하는 과목들을 다시 또 공부를 계속했다. 근데 그 페이스,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5월달에 했던 그 자만 때문에 다시 성적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언제나 이제 항상 1등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은 언젠가 다시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빨리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활을 막 달리게 될 그런 친구들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또 특히 학원 다니면서 뭐 다른 커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인강을 또 같이 하는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1년을 딱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수험생활을 학습적인 측면에서 교재라든가 커리 측면에서 가는 게 도움이 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되게 많이 샀어요. 이 선생님 책도 사보고 저 선생님 책도 사보고 다 풀어내지 생각했다가 안 풀고 버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강에 대해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랑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강은 단지 그 방법을 찾게 해주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은데 이제 그 길까지 어떻게 데려다주는 게 인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제 콘텐츠 커리를 소화하는데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강 하면서 또 재종반 같이 또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리를 좀 심플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성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쫓아가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뭐 더 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1년 달려야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 영상도 좋고요. 강도의 말씀도 있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의대관을 1년 동안 다녔고 의대관에서 이제 태블릿을 보다가 걸린 적도 있고 네. 이제 화장실에서 놀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을 이제 몰래 먹은 적도 있고 이렇게 종종 사고를 치긴 했는데 치킨도 먹었잖아요. 치킨도. 네, 그 선생님이 사셨죠. 아, 예, 그렇죠. 사고를 치라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푸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고 다시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쌓아두기보다는 다시 다 털어버리고 진짜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에피소드라든가 팁,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더니 좀 풀리더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의대관 화장실에 가면 잡담 금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갔더니 의대관에 낙서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은 39주가 길기도 길지만 어떻게 보면 금방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 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냥 제가 되게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냥 진짜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9주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273일이 그 정도가 남은 건데 27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실 그 시간 동안 273일 동안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바탕 1시간, 국어 1시간만 해도 그 1시간만큼 이제 온전히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자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예. 내가 이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올린다가 아니라 그냥 내 능력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능력치를 올린다. 네. 자, 아무튼 한 2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대관뿐만 아니라 강남대성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그리고 재수생 모두 이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대박을 위하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수능 대박을 위하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